안녕하십니까. 구미동 삼성건영 10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입니다. 금일 진행할 내용은 지난 설명회 이후로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사항을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설명회 이후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대응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난 주민 설명회 이후 추진준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안전성 그리고 신속성을 위해 끊임없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왔습니다. 근본에 새로운 이슈가 발견되었고 주민분들께 빠르게 내용을 공유하고자 본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최근 국토부 실무회의를 분석을 해본 결과 단일 기초구역의 재건축 진단, 즉 안전진단이 완전 면제가 아닌 완화로 해석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리스크를 즉시 분석을 하였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지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전체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주택 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의 포인트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명회 당시에는 법무법인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단독 재건축 전략은 기반시설 기부 시 재건축 진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른쪽 내용이 법무법인의 해석이었고요. 용적률 증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17.5%를 초과하는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초안만 존재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성 때문에 11월 국토부 실무회의가 2차례 열렸었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단일단지 기초구역은 재건축 진단 면제가 아니라 완화라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국토부의 실무회의 내용입니다. 복수의 주택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거나 주택단지가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을 면제한다. 또는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한 예정구역은 재건축 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5% 내에서 조정. 즉 이 말은 저희와 같이 단독으로 구성된 기초단지 구역은 재건축 진단 면제가 아니라 완화라는 치명적인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 10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이 단독 기초 구역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면 오히려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단독 재건축을 했을 때는 재건축 진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업적인 불확실성의 요소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58구역 옆에는 57구역이 있고요. 57에는 여기 석촌공원이 있고 구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과 같이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해야 우리는 단독 재건축이지만 재건축 진단 완화가 아니라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58구역 단독 우리 아파트 테두리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건축 진단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재건축 진단은 기존 내용과 형태가 상이해졌기 때문에 추진위에서는 완화를 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단지에 비해 부담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재건축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안전진단이 가장 최우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현재 단계인 이반 제안, 정비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돼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이 되었고 이반 제안과 안전진단은 동시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전진단은 처음부터 이 사업 시행 인가 직전까지만 완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입안 제한부터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의 이 기간은 대략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부터 약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즉 약 2에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이 기존보다 완화는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여러 전문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또한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진행 속도 또한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현재 거주 환경, 주차 대수 같은 것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구조, 내력 특성상 통과를 장담할 수는 또 없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미달되어서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이 지연된다면 이러한 비용은 정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통과하지 못하면 이라는 대외적 불안 요소 지속으로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원회는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촌공원과 구미초, 여기 석촌공원과 구미초가 있는데 10단지가 아닌 11, 12단지의 기초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 집단 민원을 넣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단일 기초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 재건축 진단 면제가 아닌 완화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하거나 이것이 첫 번째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립된 기본 계획을 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고 시간 허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주 전원 투표를 통해 단독으로 갈 것인지, 즉 인근 단지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 간의 이견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여전히 아파트 간 통합은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후 재건축 진단, 즉 완화된 재건축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여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진단이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찾은 해법은 바로 선도지구 사례에 있었습니다. 소규모 빌라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입니다. 이 재건축 진단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소규모 빌라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현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핵심적인 도시계획 방향입니다. 선도지구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즉 양지마을을 제외한 모든 선도지구는 소규모 빌라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목련 빌라 단지입니다. 6구역과 S2, S가 소규모 빌라 단지고요. 그리고 시범, 21구역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S4구역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29, 샛별마을인데 29와 그 옆에 있는 S5와 인접하여 있는 소규모 빌라 단지가 묶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양지마을을 제외하고는 3개 단지가 소규모 빌라 단지와 통합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소규모 단지 통합은 바로 옆에 있는 단지끼리만 재건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시 및 국토부 질의를 하였고 S8과 통합 시 조건부 재건축 진단 면제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즉 S8과 통합 시에는 재건축 진단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10단지와 S8 구역과의 통합은 최상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S8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8구역 우리 단지 10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인접한 S8 구역이 요 S8 구역은 바우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동부 썬빌, 극동빌라, 대우빌라 총 35세대 3개 단지로 묶여 있고요. 재건축 수요와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대지집은 69.7평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 단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지집은 69.7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 그리고 평형이 작은 단지와는 S8 구역과는 재건축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S8 구역의 이런 높은 대지 지분과 이 35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S8 구역의 재건축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향후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S8 구역과의 통합은 특별 정비구역 지정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재건축 진단을 면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S8 구역과의 통합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점점 더 정보를 확인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재건축 진단 면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확인이 점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8의 입장에서도 S8의 특수성을 온전히 이해하며 재건축 설계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대단지인 10단지와 통합하여 재건축 진행을 하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됩니다. 즉 S8의 장점과 니즈에 가장 부합되는 단지가 10단지이고요. 이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S8 구역은 용적률이 매우 낮고요.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 대지 지분 69.7평을 갖고 있는 3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재건축을 찬성하는 강력한 재건축 수요를 가지고 있고, 과거 1차 통합 재건축 당시에 함께 추진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상호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10단지와 가장 자연스럽고 신속한 통합 대상이 바로 S8 구역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합의 이점인데요. 성남시의 권장사항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남시의 권장사항은 2차 특별정비구역 가이드라인 기준 9월 배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10,000제곱 이하의 소규모 구역은 재건축이 제한되며 인근 대단지와 통합 또는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도지구 목련빌라 사례를 예시로 제안이 되었었고, 이렇게 목련빌라 6구역과 S3구역이었는데 6구역과 공원을 기부 제납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예시가 되었었지만, 며칠 전에 선도지구인 목련빌라 측과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성남시와 협의를 진행을 할 때 공원이 아니라 별도의 건축물을 올려도 된다. 어차피 공원은 많이 있으니까 굳이 공원을 의무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즉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S8 구역에도 이주주택과 같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을 짓고, 또 S8 구역의 수익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S8 구역과 10단지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조기 선정에 가점을 받는 방향으로 정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8 구역 주민 역시 통합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단지가 진행하는 정비업체 계약을 위한 모금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통합에 가점만 있느냐, 이점만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요. 독립정산이 아닌 35세대 통합으로 인해서 사업성 일부가 분명히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0단지에서 35세대를 통합을 해야 된다면 일반 분양 물량을 조합분 돌리면서 발생된 손실, 그리고 아까 확인했었던 S8 구역의 높은 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방향을 찾을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통합에 따른 기부 체납 규모 증가와 각종 인센티브, 그리고 진행 속도 단축을 통해 손실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 단독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2억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S8 구역과 통합을 했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어서 1억 5천 정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억이냐 1억 5천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수익도 받지 못하는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2억과 1억 5천, 단순 예시입니다. 2억과 1억 5천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2억과 영원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1년 지정이 지연될 때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손실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단일 기초구역으로서 리스크가 적지만 그만큼 분당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단지입니다. 준공 연차, 단지 여건, 통합 규모라는 측면에서 타 단지보다 우선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이 약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와 통합을 진행한다면 강력한 당위성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단독 재건축이 불가한 소규모 구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선도지구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S8은 성남시 기준 유일하게 남은 통합, 결합 필수 대상인 유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빌라 단지 통합에 따른 조기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Q&A 그리고 마무리 내용만 전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8 구역과의 통합으로 인해 10단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여진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 재건축의 갈등은 규모가 비슷한 대단지 간의 통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00세대, 200세대, 그리고 200세대와 500세대 이와 같이 비슷한 규모 또는 대단지끼리의 통합에서 주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S8 구역은 총 35세대입니다. 전체 단지 설계 및 배치에 부담을 주지 않기에 분란이 생길 이슈가 극히 낮습니다. 현재 저희는 약 1100세대 이상으로 설계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크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단지 통합으로 인해 10단지 주민의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일부 사업성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면적의 기부와 각종 인센티브 그리고 사업 속도의 증가는 이를 충분히 상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과 1억 5천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2억과 그냥 영원, 특별정비구역 미지정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서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특별정비구역 조기 선정의 이점은 대체 불가능한 이점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뢰에 보답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정책 변화 이슈를 그 분당 어느 단지보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은 S8, 소규모 빌라 단지와의 통합, 지금 이 방향이 단독 재건축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건축 진단이라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소규모 빌라 단지의 재건축은 성남시가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이 구역의 특성상 단독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파트너가 선정이 되면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줄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S8 구역 역시 조기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협력 가능한 단지를 찾고 있었고 10단지와의 통합은 양측의 이해가 정확히 부합한 최적의 선택이라 확신을 합니다. 양 단지가 함께 모범적인 통합 재건축 사례가 되어 조기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위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추진위는 변화하는 정책을 빠르게 파악하여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재건축 결정도 그 연장선에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단지를 지키고 이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문의는 카페나 소유주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